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오늘 CPI 지수가 9시 반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 CPI 결과에 대해서 대략적인 예상을 해보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게 월가의 컨센서스라던가 이런 전망치들을 이기긴 어려울 거예요. 정보력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CPI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CPI 구성 요소들을 봤을 때 그 가격 하락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원유라던가 곡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CPI가 하락할 건지 아닌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6월달의 CPI는 7월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발표하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8월달에 발표할 지수, 9월달에 발표할 지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6월달 원유 곡물가 가격이 7월달에도 변동이 없었다, 아니면 더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은 CPI가 계속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번에 CPI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나중에 봤더니 유가라든가 곡물가는 이번 달에 급락을 많이 했다, 그러면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CPI 지수가 낮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CPI 지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일반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죠. 근원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식품이랑 에너지 비율을 뺀 거예요. 식품이랑 에너지가 워낙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물가가 올라갈 때 에너지 가격이라던가 곡물 가격이 몇 배씩 급등을 해버립니다. 주거, 렌트비라던가 이런 비중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를 볼 때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는 게 좋습니다. 5월달, 4월달은 계속 줄었어요.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랑 식품 가격을 포함해서 한 걸 보면은 4월달, 5월달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죠. 결국은 에너지, 식품 가격 상승세가 거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CPI 구성 요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보시면은 푸드, 음식이 13%를 차지하고 에너지가 7.3%를 차지합니다. 에너지 관련이라던가 식품 관련과 상관없는 원자재가 21.7%를 차지하고요. 자동차가 신차, 중고차 합쳐서 8.2%를 차지합니다.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도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는 거죠. 최근 같은 경우는 공급난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주문하고 나면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고차를 사기도 하고 차량 가격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CPI 지수 상승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보시면은 33%인데요. 렌트에 대한 부분이 7.4%, 주거비도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가격이 떨어진다라 그러면 CPI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유가가 작년 10월 달부터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도 10월달 지표부터 랠리를 시작했어요. 상승할 때는 비슷하게 상승을 해줍니다. 유가는 11월 달에 잠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바이든이 비축유 방출을 각국에다 압박을 했죠. 미국만 많이 풀었었습니다. 한 달 정도 효과가 있었지 결국은 효과가 없었어요. 그 뒤부터 유가가 오히려 상승 랠리를 펼칩니다. 이 유가 랠리는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7월 달에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그럼 소비자 물가도 동시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데, 의외로 하락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정점을 찍었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죠. 7월 다음 달 PI 나올 때 그때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를 때는 빨리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시간차가 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자로 해서 원유 가격이 많이 급락했습니다. 유가가 95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8월에 나오는 CPI 그리고 9월에 나오는 CPI는 확연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곡물가를 보도록 할게요. 유가랑 곡물가의 관계를 먼저 보시면요. 미국에서는 옥수수가 가장 저렴한 곡물입니다. 식품 물가랑 연관이 있죠. 밀을도 많이 보는데, 밀은 우크라이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옥수수를 베이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10월 달부터 랠리를 펼쳤고, 옥수수도 10월 달부터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10월부터 그대로 상승해서 4월, 5월에 정점을 찍고 6월에 급락했어요. 유가보다 한 달 먼저 급락을 했죠. 원자재 투기 세력들이 던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추세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원유라던가 곡물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 기대 인플레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로는 하락하지 않았고, 곡물 가격이기 때문에 유통 단계가 거쳐지잖아요. 그러면 곡물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유통회사들도 가격을 서서히 하나씩 떨궈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전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가격 떨어진 게 다음번에 반영이 되려면은 몇 달의 시간이 걸릴 거다. 9월달 이후부터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 곡물 차트를 보면서 미국의 금리 정책을 같이 보면은 이번에 원자재 세력들이 털고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만큼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지속할 뉘앙스를 보이니까 이제 원자재로 돈을 벌기 어렵다라고 본 모습입니다. 투기 수요만 제거해도 원자재 가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이번에 7월 25일날 미국 중국의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관세 완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중국은 수출 이익이 커지니까 좋고, 미국은 물가 하락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이번에는 다른 비용, 가장 소비자 물가에서 큰 걸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의 주거 비용이죠. 주거 비용을 보려면 이제 하우징 매매 가격 하락, 그리고 렌트 비용을 봐야 되는데, 매매 가격 같은 경우도 꺾이기 시작했고, 여기서는 저는 렌트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비용 지표가 하나 있어요. 6월 달에 2베드룸 가격 위주로 봤습니다. 스탠다드로 보기 때문에 봤는데, 중간 값으로 보면요, 5월 대비 2.9% 하락을 했어요. 이게 2020년 이후 처음 발생한 겁니다. 6월 달 같은 경우는 이사가 굉장히 잦은 달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임대료가 잘 안 떨어져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특히 임대료가 급등했던 지역들 위주로 급락을 했어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6% 정도 하락했고, 샌디에고도 6% 정도, 롱비치가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30년 모기지 평균 이자율이 6% 가까이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집을 이제 빚내서 사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렌트비 하락, 그리고 매매가 하락,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반영이 되면은 이제 하반기라던가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랑 같이 보면요, 폭등했던 에너지랑 식품 가격을 빼고 보기 때문에 렌트비의 영향을 또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렌트비는 작년 여름부터 크게 올라가지고 4월까지 정점을 유지해주다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3월에 정점을 찍고 4월, 5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거비 하락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미국의 렌트비 하락이 6월달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발표하는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번 꺾이면 한동안 방향세를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렌트비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종합해보면 주거비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는 오늘 발표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 나오는 게 이제 8.8%를 예상하는데, 그게 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 봐요. 0.75는 할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영향을 줄 것 같다. 9월 달에 이제 과연 금리 인상에 영향되는 지표로서 7월, 8월 발표가 떨어지게 나오면 이제 금리 인상을 둔화시킨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금리 인상 멈춰라 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디플레 시작된다 이러면서 하반기에는 좀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즌이 빠르게 올 수도 있다. 원래 다 내년 예상했거든요. 그 시기가 또 6개월 앞당겼고, 또 6개월 앞당겨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CPI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죠. 7월물에 대한 게 아니라 9월물에 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물가가 잡혔으니까 앞으로 시가 좋아질 거다라는 관점인 거고,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금리 인상을 못할 정도로 지금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한 거다, 되살리기 어렵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제 나온 주가 중에 하나 보여드리면요, 인모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가이던스를 상향시켰습니다. 경기 침체 위기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산이 6천억, 부채가 800억이에요. 그러니까 부채도 거의 없는 기업이다. 이 기업을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앞으로 주목받을 거라는 거죠. 지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르는 종목들은 있고 오르는 섹터들은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투자의 난이도가 올라가긴 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은 바닷물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겠죠. 그랬을 때 옥석이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9시 반에 발표되는데요. 저도 그때 라이브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